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밤. 좀 걸릴지 모르니 기다리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온 75세의 조성우 선생님은 폐암 사기에 몸을 이끌고 광장에서 MZ세대들과 밤을 지새웠습니다. 70년대에는 박정희의 유신에 저항하고 80년대에는 전두환의 총칼 앞에 맨몸으로 맞섰던 조성우 선생님은 평온했던 12월의 밤을 뒤흔든 12.3 내란의 단죄를 목격하시지도 못하고 25년 1월 18일 별세하셨습니다. 조성우 선생님의 마지막 직함은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이었습니다. 평생을 통일운동과 사회변혁을 위해 바치신 일생의 경의를 표하며 선생님의 지난 일생을 짧게나마 기억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1950년 경북 상주에서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중학교 때부터 벽돌을 나르며 어렵게 공부했으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지만 담임 선생님이 장학생으로 추천해 대신고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8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을 한 후 아무것도 모른 채 이념서클인 청우회에 가입한 뒤 평생 운동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온 후 복학해서는 본격적으로 이념서클에서 후배들을 지도했습니다. 1974년 1월 유신체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반발이 심해졌습니다. 박정희는 1975년 4월 8일 대학의 자율성 제한과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언론 및 출판을 통제하는 긴급조치 7호를 선포했는데 이때 체포된 조성우 선생님은 고려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합니다. 이어지는 5월 13일에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보도하는 것까지 일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성우 선생님은 반유신 활동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으며 그가 활동하던 명동 가톨릭 청년회는 유신 반대와 민주화 시위의 중심에 있었기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다른 많은 인사들과 함께 75년 6월에 검거되어 3년간 복역하게 됩니다. 이때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출두한 전대련 학생들과 조성우 선생님은 유신법정에서 재판받지 않겠다. 역사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는 말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재판을 거부합니다. 훗날 7인 위원회로 불리게 된 학생들의 대응에 당황한 사법부는 한 명씩 재판관실로 불러 사실상의 비밀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립니다. 조성우 선생님은 자신에게 판결을 내린 검사에게 당신에게가 아니라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9호에 침을 뱉는다는 말과 함께 침을 뱉고 그 자리를 나옵니다. 구형을 받은 7인의 학생들은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자체를 거부한 만큼 항소마저 거부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중형을 내린 정부는 여론을 의식해 감형을 해주려고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하지만 이들은 그마저 거부했습니다. 교도관들이 한자만 쓰면 된다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하고 주위의 동지들도 빨리 쓰고 나가서 투쟁하라는 격려를 하자 조성우는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반성문인지 각오인지 모를 글을 쓰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1978년 풀려난 뒤에는 민주청년협의회 의장을 맡아 1979년에 발생한 명동 IWC의 위장 결혼 사건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수배를 당합니다. 1980년 5월에 광주 사태를 무자비하게 진압한 전두환 정부는 광주 사태를 김대중이 꾸민 내란 음모로 조작해 1980년 8월 김대중을 체포하고 1981년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때 김대중을 지지하는 인사들도 함께 체포되었는데 당시 조성우 선생님도 구속됐다가 1983년 10월 일본으로 추방됩니다. 조성우 선생님은 87년 민주화 이후 귀국해 한국에서 평화연구소를 만들어 본격적인 통일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는 국내에서 당국의 감시하에서 통일운동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해외의 동포들과 연계한 통일운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선생님은 1988년 평화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듬해인 1989년 1년간 복역을 합니다. 88년 통일부는 국민들이 북한에 관련된 자료를 보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자 조성우 선생님은 평화회의차 들렀던 일본에서 북한과 관련된 책을 사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공안검색대에서 책은 뺏기게 되고 통일부도 허락했는데 왜 안 되냐고 항의했지만 정부는 조성우 선생님을 이적표현물 소지와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1990년에는 범밀련 구성을 위한 베를린 남북 해외실무회담 남측 대표를 맡았다가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베를린에서 전 세계 언론의 보도 속에서 범민족 대회를 위해 북한 측 해외 대표단을 만났지만 이 역시 북한과 회합 통신을 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1994년에는 범민족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가 되고
1996년에는 바르샤바 남북회담과 관련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몇 차례나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된 선생님은 김대중 정부의 시작과 함께 민화협으로 불리는 좌우파와 개혁보수의 17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민족화해협력범 국민협의회 결성을 주도해 집행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 남북 간의 화해 무드를 타고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선생님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역사적으로 만나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를 맡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의 이런 민간교류 협력을 통해 통일을 이루자는 순수한 열정은 마침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게 됩니다. 자칫 통일운동을 한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북한에 동조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게 되지만 조성우 선생님은 남에서와 마찬가지로 북에서도 거침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선생님의 열정과 대의를 생각하며 하는 행동들은 진보와 보수의 어느 누구도 트집 잡을 수 없는 건강한 통일운동을 만들었으며 그런 열정에 감화되어 진보와 보수가 함께 뜻을 같이한 민화협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활동가로 칭하고 그렇게 불리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화라고 동하신 분이셨고 치열하고 좌충우돌한 인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선생님의 소세포 폐암은 전이속도가 빠른 폐암이었지만 치료만 잘 받으면 빠르게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의료 파업으로 인해 서울대학교 응급센터에서 치료를 거절당하고 외래 진료도 늦어져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셨습니다. 뜬금없고 시대착오적인 2024년의 계엄 선포에 당당히 맞서는 장군 한 명, 고위공직자 한 명 없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을 보며 폐암 사기의 죽음을 앞둔 활동가는 얼마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광장으로 나오셨던 것일까요? 이제 부끄러움은 살아있는 자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이 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포효가 아직 더 필요한 세상입니다. 끝으로 서혜성 시인이 선생님의 영전에 남긴 시를 들려드립니다. 우리 시대의 호걸, 조성우 선배 영전에. 인간 조성우, 고작 병원에서 엎드려 있다가 떠나다니 쪽팔리게 시리. 저승에도 빵간이 있다고 합디까? 왜 그리 서둘러 가시오? 이번에는 무슨 죄목으로 끌려가는 거요? 알기나 합시다. 거기서도 옥황상제 파시즘과 맞짱 뜨는 반독재 평화운동가가 필요한 건가요? 밀린 이야기나 물어봅시다. 군대에 가서까지 삼선 개헌 반대를 해서 쫓겨다녀야 했던 까닭이 뭐요? 유신체제 긴급조치로 들어간 빵간에서 무얼 보았소? 명동 IWCA 위장 결혼 사건 때 들어가서는 무얼 얻어왔나요? 다른 건 그만두고라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때 고문하는 신군부 수사관에게 왜 이런 말을 했소? 니들 90년대 통일 대통령 될 사람을 이렇게 패다가 나중에 어쩌려고 이러냐? 그런데 어쩌다 면석이 한번 못 해보았소? 군사독재 체제에 어째서 평화운동을 하자고 제창했소? 누가 밥을 줍디까? 누가 월급을 줍디까? 어째서 가막소를 그리도 자주 갔소? 베를린 남북 해외 실무회담 남측 대표로, 범민족 대회로, 바르샤바 남북회담으로, 또 무얼로 쫓겨다녔소? 짧은 한 생을 줄기차게 가막소와 수배와 항쟁으로 산 이유가 대체 뭐요? 다 줬소. 인간 조성우. 적진에서 죽었어야지. 왜 이따위 병원 침대에 누워서 하직을 하오? 범이 숲에서 운명을 다 해야지. 고작 링거병 꽂고 세상을 떠나는 거요. 쪽팔리게. 이번 형벌은 길어서 돌아오지 못하거늘 판결문 한 장도 없이 왜 이다지 길을 서두르는 거요? 우리들 다 거리에 버려둔 채, 고아처럼 내버려둔 채 설 명절 떡국 한 그릇도 마다하고 가는 거요. 한생 아무리 돌아가도 구부러진 한 길로 가자고 맹세하더니 한생 호걸로 살자더니. 인간 조성우, 이 세상 술맛 담배맛 놔두고 시든 겨울에 황망히 떠나다니 이제 누구와 술을 마시라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인간답게 만들어준 한 사람을 기억하는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